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이 K 방산의 큰 손이죠. 바로 폴란드. 이 폴란드가 이 K808 이 한국의 장갑차를 이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공동 개발할 것으로 이 선회를 바꿔서 이 기류를 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얼마 전에 그 내용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사가 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K808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희 또 공식 협찬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닥터 체크. 아, 닥터 체크. 예. 닥터 체크에 오늘은 여러분께 비타민 D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A, B, C, D, D. D. 예. 오늘은 D예요.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를 안 하면은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점점 저나 그리고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너무 높다. 그리고 3대 만성 질환 있지 않습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혹시 여기 뭐 하나 포함되는 거 있으세요? 2개 먹어요. 2알. 그 중에 2알. 혹시 제가 한번 맞춰보면 고지혈, 당뇨약 1알. 당뇨. 그러니까 하나씩은 먹는데 이게 이제 먹었을 때 약들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있는 게 일단 몸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안 먹으면 쑤셔. 이 비타민 D를 흡수하시면은 그 고지혈증 약의 어떤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당뇨 예방도 되고 그리고 고혈압 수치도 떨어뜨리니까 또는 저혈압일 경우에는 수치를 또 올려주고 평균 수치로. 얘기 듣고 보니까 비타민 D를 항상 먹어줘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비타민 C보다 이 비타민 D가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K808 장갑차 이것을 공동 개발 쪽으로 간다. 이게 사실입니까? 많이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벌써 이제 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제작사를 통해서 뭐 대대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 뭐 특정 뭐 장소에서 그 이제 방향성이 나오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촬영 장갑차 같이 공동 개발 쪽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냐 이제 기사가 나면서 일반 기사가 그 영업 이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5대 방산업체가 이제 유럽에 중심으로 수출한 거, 뭐 전투기, 경전투기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례 없이 올해 벌써 지금 이제 상반기인데 벌써 뭐 영업 이익만 1조 8,560억 원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영업 이익은 8,690억 원이었는데 완전히 급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배경에는 뭐 K2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촬영 장갑차가 얼마큼 역할을 해주느냐에 서 기대가 컸던 건데 지금 저쪽에서는 공동 개발로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벌써 저희가 뭐 먼저 방송에서 했었어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독일까지 끼어들려고 한다. 자기네 포탑 뭐 하다못해 뭐 우리는 또 이태리째 포탑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저쪽하고 이제 좀 이렇게 첫 번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에 K808은 이제 총탑이지 않습니까? 10.7mm 기관총 총탑인데 저쪽에서는 최소한 뭐 포탑이라는 게 30mm 이상을 이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또 1차적으로 내놓은 컨셉은 25mm. 25mm급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공개된 그림을 이제 유추 해석하면은 25mm급 그 체인건 같은. 그리고 저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40mm급대. 40mm. 그러면서 또 이제 먼저 그 포탑 완전한 전차포 형태로 된 그 촬영용 장갑차 형태는 뭐 120mm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0mm. 120mm. 그러니까 최근에 공개된 이제 그림들 보면은 이제 세 가지죠. 25mm, 40mm급대, 그다음에 110mm. 그러니까 105mm는 또 사라져 있고 그 형태를 보면은 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행사장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쪽하고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무게가 일단 확실한 거는 무게가 이제 상승. 지금 현재 20톤이라고 하는데 20톤이죠. 30톤까지 요구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 측에서. 우리는 이제 25톤에서 28톤을 절충하려고 하는데 이 장갑 문제가 있으니까 전투 보병차 수준으로 이제 해달라는 거죠. 폴란드 측에서 무게를 늘린다는 거는 이 방어력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포탄 이제 수용량 포탑에 그다음에 이제 120mm
주포를 달 경우에 또 전반적인 무게가 다 상승하는 거죠. 종합 무게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지금 뭐 소랑설레 이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 줄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는 가져와서 기술을 가져와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공동 개발을 하자. 근데 그 이유는 폴란드의 이제 방위 산업이 최근에 이제 기준을 보면은 그 서유럽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죠. 그 마르샤바 조약국 일때는 뭐 억지로 개발한 것도 많았는데 탈냉전되면서 이제 대테러전에 휩쓸리면서 이제 개발 그런 어떤 중요한 헤비급 무기도 개발을 이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격차가 생긴 거죠. 서유럽은 그나마 이제 소량이나마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갭을 메꾸려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끌어들여서 특히 자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이 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이 정도는 우리 기술력으로도 만들 수 있다. 최근에 이제 핀란드하고 이제 기술 협력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제 뭐 도입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 기술까지 흡수해서 다 합해서 자기들 걸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폴란드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을 모두 다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이제 수주 실적을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이렇게 좋아요. 기사가 날 정도로 좋은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이 될 거냐 하여튼 그런 좀 걱정이 되는 면에서 말씀드린 게 폴란드가 결국에는 우리가 방산 이렇게 성장을 해왔듯이 또 다른 이제 튀르키예 사례가 되지 않을까. 튀르키예는 사실 중동 자기네들 그 이슬람권의 시장을 노리고 이제 이렇게 키워온 거고 이 지금 폴란드는 서유럽, 동유럽 밑에 나라도 그렇고 남유럽이라든지 북유럽까지 자기들이 거점, 자기들의 수출 기술을 다 흡수해서 자기들이 이제 핵심 업체, 핵심 국가로서 이제 성장하겠다.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매출이 결국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다른 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별로 벌써 튀르키예가 중동을 이제 막 섭렵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뭐 북아프리카까지 거쳐서 뭐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유럽 전체를 이제 석권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린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인도네시아가 지금 말 안 듣는 제때 분담금도 제때 안 나는 게 좀 복잡한 나라들이 많아서 과연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다시 돌아왔을 경우 뭐 그때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폴란드가 한국과 거의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영업력이 한국을 추월할까요? 일단 유럽만 꽉 잡고 있어도 그 매출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거쳐서 이제 남미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뭐 스페인이 주로 이제 주도를 했지만은 남미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그 옛날 그 역사 그대로 그쪽으로 흘러가 영업이. 뭐 프랑스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 이제 옛날 그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를 다 이제 요소에 이제 뭐 여러 장비를 우리가 모르는 장비 포함해서 여러 장비들을 막 작은 장비까지 다 수출했던 그 경험과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어느 정도 동등한 또는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을 때 한국과 폴란드의 영업력으로 따지면 폴란드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제 그쪽에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제 올라가야 되죠.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저쪽에서 접근할 수 없는 한 단계 더, 두 단계 올라가야 되는.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제 뭐 국방과학연구소나 이제 우리가 각 업체들이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문제는 속도죠. 그렇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면 되는데 과연 빠르게 그걸 이제 다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들 K2 전차니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까지 처음에 구매를 하면서 기술력까지 완벽히 이전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다 샀죠. 직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면허 생산.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절충 50대 50의 공동 개발. 그리고 이제 KF-21 같이 전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로 이렇게 쭉 흘러왔어요. 뭐 잠수함 분야도 그렇고 전차도 K1, K1, A1, K2 다 모든 게 그런 흘러간 역사가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T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820대요. 820대. 그게 이제 많은 기술을 더 내놔라. 그 동안에는 이제 뭐 1차분은 이제 직도입을 해서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행사도 하고 막 사격 훈련도 했는데 그 다음 거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거.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단계별로 뭐 100대, 200대, 300대별로 이제 계속 내용을 달리하는 더 요구 조건이 더 높아지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정반대 기사가 이제 향후 뭐 5, 6년 지나면은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방산 뭐 위기 뭐 이런 식의 또 기사가 날 수도 있는. 아니 지금 예상하시는 게 5, 6년입니까? 5, 6년 후 이제 빠르게 잡으면은. 빨리. 근데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더 높은 단위 기술을 빨리 넘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판매 시장에 내놓으면은 또 이제 커버가 되는데 네. 그걸 제때 우리가 좀 고질적인 게 제때 못 내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지금 개발 진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분야가 네네. 멈티라든지 뭐 6세대 전투기 뭐 같이 뭐 이렇게 비행하는 거 뭐 그런 걸 지금 발표를 계속 해요. 세미나장에서 우리 지금 할 거다 시작할 거다. 더 올라가야 되니까. 네, 뭐 차세대 기동헬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제 시간에 그 어떤 개발비, 투자 이런 것들 제때 이제 투자가 돼야 되고 투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다행히도 맞춰지면은 또 그 단계로 넘어가서 수출 시장에 나가면 되는데 못 쫓아오니까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 네. 제때 개발을 못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죠. 아니 뭐 기술력도 빨리빨리 이렇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접목이 안 되는 경우. 네. 뭐 또 현실과 또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때 소화를 못해내면 향후에 이제 5, 6년 후에 또 다른 이제 뭐 대한민국 방산 위기다 이런 기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좋고 하다못해 지금 발표되는 신문 기사를 보면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 수입,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 문제. 네네. 우리가 이제 판매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돈 문제가 이제 내년까지는 이제 탄탄대로 안정적이다 하는데 네. 그 다음에 25년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이 지금 방산 시장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네. 전차까지 골고루 함정, 잠수함까지 신세대 장비들이 저 서구 지역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동남아 국가들한테 판매되는 것도 더 확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우리가 기득권이 생겼는데 최근에 네.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네. 더 한 발짝 빨리 올라설 수 있는 기술을 흡수하고 개발해야 된다. 예. 자 그럼 이 폴란드 측에서 요구하는 K808의 공동 개발. 하지만 이것만 공동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KT 전차나 K9 자주포 얘기 나왔죠. 현지화 네. 시켜야 된다. 네, 현지화 시켜서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국화 제품을 만들어서 유럽 시장을 다 일단 석권하겠다. 네네네. 그런 목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크게 뭐 그거를 떠들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FAOC PL 같은 경우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제품 거기 들어가는 제품들 레이더라든지 네. 뭐 스나이퍼 포드라든지 그건 이제 미국의 일일이 이제 승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공동 개발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나토 전체 네. 어떤 장비의 표준화 비슷하게 운영의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최근에 승인을 미국에서 다 내준 거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배경이 이제 미국이 있고. 근데 지상 장비들은 양국이 이제 협의하에서 수출하는 물량만큼 현지에서 조립하면서 자기네 제품을 좀 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소한 네. 장비들 그걸 자국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뉴스가 이제 K808. 근데 K808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네. 무게도 늘려야 되고 무게도 늘려야 되고 화력도 지금 약하니까. RCW에서도 좀 바꿔야 되고. 근데 그거는 뭐 RCW에서는 우리도 지금 소요가 지금 그 필요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기관총이기 때문에 총탑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 뭐 우리나라 해병대도 하다고 하고. 네네. 근데 저쪽에서는 그런 화력보다 더 강한 거, 그 이상. 그 이상에. 예. 뭐 25mm급 이상, 뭐 30mm, 40mm 이제 기관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화력 지원 그러니까 전차 개념이죠. 네네네. 화력 지원차. 네. 그게 105mm가 아닌 120mm로 더 높여야 된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행사장에서 이제 일단 그 개요는 공개가 됐어요. 네네.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해외로 더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넓히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손대고 있고 손을 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뭐 다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공표를 했었어요 최근에. 예. 근데 그게 이제 기사화는 안 됐죠. 신문 기사는 안 되고. 네네. 저희가 뒤늦게 접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K808 관련된 수출 관련된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나온 거죠. 네네. 이거 살펴보니까 지금 방향은 현대로템이 잡고 있는데 상당한 그 협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올해 뭐 지금 6월 달인데 네. 연말까지는 이게 시간이 가겠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24년도가 되면은 또 뭐 우리 방산업체 5대 방산업체 수출하는 게 뭐 영업이익이 뭐 1조 뭐 이상이다. 1조 8,500 이상 된다. 2조다. 네네. 거기까지 좋죠. 근데 모든 지금 군사 장비, 전투기부터 전차 분야까지 잠수함 포함해서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군사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되는 나라들이 2025년 6년도에는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류. 새로운 이제 무기로 다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 네네. 지금 준비 단계고 얼마 안 남았지만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이제 군사력 유지해야 되는 나라들이. 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또 다른 우리 새로운 물건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개량륜들이. 네네. 뭐 항공 분야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관련이 있어서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KF-C를 빼놓고. 네. 근데 나머지 지상 장비는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폴란드와 한국과의 관계 따지고 보면은 과거
한국과 미국의 관계 역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그랬죠. 네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채무 관계가 생겼죠. 무기를 급하게 사면서. 돈이 없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긁은 형식으로. 대출, 다시 보증 맞죠? 예, 그래갖고 다시 갚는데 그래도 뭐 빨리 졸업을 했어요. 80년대 중후반에 뭐 졸업했던 기사도 내가 본 기억이 나거든. 그게 이제 FM 형식은 이제 지금의 FM에서 좀 다른데 네. 뭐 외상으로 이제 일단 대신 뭐 지급을 하고 업체, 미국 방산업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전력들 이제 도태되는 지금의 도태돼야 된다는 전력들이 그때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500MD 헬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형식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저기죠 LH로 바꿔야 되는. 네네. 뭐 F5도 마찬가지고. 맞죠. 예, 그게 지금 이제 뭐 KF11 초기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 네네. 그런 장비들 이제 경우가 있었죠 역사가. 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방산 기술이 또 올라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덕분에 또 폴란드에 이렇게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반, 뭐 90년, 91년 이때부터 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무기 획득 사업, 미국 주로 이제 미국인데 유럽도 네네. 이제 서유럽 포함됐고 네. 그 사업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우리 돈으로 사는 사업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수출해서 번 돈으로 국방 예산으로 네. 사오는 그 무기 사업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폴란드도 지금 한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충분히 갚을 수 있겠죠? 뭐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는데 네. 큰 문제보다는 이렇게 막 계속 기사는 이제 기사거리 나오죠. 네네. 이게 뭐 위험하다, 뭐 인도네시아 사례처럼. 걔네는 무슨 자원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뭐 태국에 생닭을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닭을 좋아하시네요. 예. 닭튀김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뭐 다 이게 시간별로 해서 나눠서 네네. 다 이행을 할 거라 보는데 네. 지금 이 23년도 뭐 영업이익 얘기하고 24년도 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건 이제 시간 흘러가면서 이게 뭐 잘게 쪼개지게 되면 그 체감, 돈 버는 체감 방산업체에서 이게 확 안 오지. 그러면서 이제 막 힘들다고 갑자기 뉴스가 나면 기사 나고 네. 뭐 위기다, 뭐 기술 개발이 제때 안 돼가지고 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좀 저는 보이는데 그렇군요. 지금의 이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금액들을 받으니까. 네네네. 지금은 표시를 안 내고 있어요. 표시를 안 내는데 특히 네네. 지상체계 업체들은 네. 조용히 지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 만드는 업체가 마덱스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서로 막 이거 좀 사줘야 경쟁.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줘야 돼. 나 이거 잘 만들 수 있어. 그 경쟁이었죠. 그냥 모형이 좀 많았어. 딴 때보다. 그러니까. 함정 모형이. 예. 프라모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해군 업체들이 이제 또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텀이라는 게 또 돌아가다 보면은 올해 이제 아덱스 서울에서까지는 뭐 잔치 분위기인데 과연 내년 또 후반에 DX 코리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건 지상 체계 이제 전시회이니까 완전히 확 바뀔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그래서 지금 연도로 따져보면은 25년도가 이제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슬슬 죽는 소리 할 것 같아요 사람 업체들이. 한번 두고 보시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관리를 그래도 죽는 소리 아직 할 게 아니라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들이 미래 리스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좀 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잘. 이익을 네네.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네네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대한민국의 K808 폴란드에서 이 공동개발 쪽으로 하고 싶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자국은 가지고 있다. 다른 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전적으로 100%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구나. 저쪽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면은 이익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제 환기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를 네네. 환기하는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K2 전차라든지 K9 자주포 2차 계약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나이드 기술이 더 넓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많이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어떻게 보유하면서 쪼갤 수도 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제품 파는 거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이 K 방산의 큰손 폴란드죠. 이 폴란드의 이 K808 장갑차 공동 개발 쪽으로 이 기류가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번엔 또 저희가 또 어떤 아이템을 해야 할지 우리가 너무 이슈 플레이만 하니까 이 방송을 하기도 이 쫓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뭐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뭐. 아니 그래서 이 정신도 힘들고 몸도 힘드니 어떤 거 하시려고? 이 닥터 체크의 비타민 이거 한번 먹어야 돼요. 항상. 아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저녁에도 먹고 뭐 끝날 쯤에 또 드시려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제가 이제 하루에 8알씩 먹는다니까요. 많이 드시네. 저는 하루에 약 3알 먹는데. 그래야 삽니다. 저희가 뭐
여기 50대 여기 60대 이렇게 가니까. 아 무슨 60대 아직 저 생일 안 지났는데. 그럼 50대라고요? 아니잖아요. 너무 노출시키시네 제 개인. 윤정거래 하면 저희가 또 50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는 40대입니다. 오늘 현재 생일 안 지났습니다. 야, 아무튼 저희가 그럼 만 나이로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생일 안 지났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다들 만 나이로 지금 계산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되게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더라고요.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놀려요. 그런 식으로.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만 나이로 해야 되냐? 그럼 해야죠 만 나이로. 근데 전 상관없어요.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고. 결국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 관리는 닥터 체크, 비타민 그리고 오메가 3 등등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여러분 저 클릭 한번 하셔서 한번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필요하신 분들은 다 구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방송에 가면 갈수록 우리 PD님이 드시는 약이 늘어날 겁니다. 아니 이 협찬품이 보통 이 건강기능식품이 자꾸 들어와요. 저희 채널이 왜 그래요? 저희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 나중에 좀 지나면 하루에 10알 이상 드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 신현주 씨는 하루에 한 20알씩 드신대요. 제가 이제 3알을 이제 하루에 이제 먹는데 약 3알을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물 마시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돼? 한 번에 이렇게 된다고? 저는 8알 정도 보통 한 번에. 그게 넘어가요? 자꾸 먹다 보면 기술력이 생겨요. 목에서 걸리면 큰일 나. 자꾸 늘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잘 넘겨야 돼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K808 장갑차 이 공동개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